이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자평 강의를 시작할 텐데, 보통 일반적으로 자평이 유튜브에서 하는 것도 조금씩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유튜브에서 자평이라든지 궁퉁이라든지 적촌수에서 강의한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전체에서 약간 뽑아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는 자평 이론이 별거 아니다, 적촌수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별거 아니다는 건 안 들어가 봐서 그래요. 진짜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평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제가 역학에 입문할 때에 제가 참 감사하게도 맨 처음에 입문하면서 제가 신사알이나 이론 쪽으로 입문을 했다면 오늘날 제가 이렇게 강의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일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통변을 잘하고 뭐 상담이나 이런 건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깊이 있거나 그 사람의 사주 격을 보거나 이런 쪽은 이게 이제 그 실력을 이렇게 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뭐냐면 제가 좀 파고드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역학에 입문했을 때는 신사일로 조금 이제 시작해서 상담을 하다가 어느 정도 지나다 보니까 막히기 시작한 거예요. 도저히, 왜냐면 똑같이 정관이 있는데도 얘기하면 어떤 때는 맞고 어떤 때는 틀리고, 뭐 상관이라서 뭐 상관이니까 뭐 남편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이혼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또 잘 살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자평을 제가 접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책이 지금처럼 이렇게 번역한 책이 없었어요. 거의 다 중국 원서였습니다. 중국 원서가 오다 보니까 이걸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뭐 한자 사전 찾아면서 하고 하더라도 이게 풀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단어가 다른 게 많으니까. 근데 그때 다행히 이제 월간 역학이라는 이제 역학 잡지가 생기면서 여기서 이제 자평에 대해서 이게 중국 전문 이제 해석하는 사람이 이거를 해석하기 시작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걸 접하게 됐는데, 제가 자평을 접하면서 어떤 기분이었냐면, 왜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이 기독교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기독교를 쭉 믿다 보면 어느 날 할렐루야가 보인대요. 마치 신이 쫙 오는 것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앞이 확 보이고, 이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확 느껴지는 순간이 있대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성령을 입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자평이 그랬어요. 그동안에 풀지 못하고 답답했던 그런 거가 자평을 보는 순간에 이렇게 기막힌 이론이 있나. 그때부터 이제 자평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담을 하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평을 제가 이거 진짜 좋은 학문이다 알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는 이제 제가 이제 보통 궁퉁보감이라든지 적촌수라든지 그렇게 보통 이제 3대 일과들 이제 역학인들이 꼭 봐야 될 책, 일단 그거를 이제 제가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한 게 12운성 12신살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입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2운성 12신살로 먼저 공부를 하면은요, 그냥 재밌어요. 보인 대로 말을 하니까. 그냥, 그리고 어떤 데 잘 맞아. 어떤 데 얘기하면 너무너무 잘 맞아. 와, 맞구나. 근데 틀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데 틀리잖아요. 그럼 왜 틀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기본을 자평을 하고 공부를 하면 틀려도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왜 틀렸는지 알아요. 그럼 공부가 돼요. 내가 상담을 하고 나서도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봤는데 상담이 딱 끝나는 순간에 알아요. 내가 이렇게 봤어야 되는가 이렇게 봤구나. 공부가 돼요. 그래서 그것이 전부 다 실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 자평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자평은 역학의 모든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형충파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천간에 합의된 거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지의 합이라든지 격극용신이라든지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그게 1부는 저희가 기본 이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부는 격극용신을 합니다. 그래서 1부에는 손 이론을 다 배우고
2부는 실제로 사주를 적용해서 푸는 방법을 하거든요. 그래서 1부가 굉장히 이것이 정말 귀중한 거고, 여기는 하나도 버릴 이론이 없어요. 단지 여기에서 이제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책 자체가 굉장히 난해해요. 그리고 여기서 사주풀이를 한 것이 책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론을 이렇게 썼는데 실제 사주풀이 보면은 책하고 다르게 해석을 막 해놨어요. 그래서 헷갈립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되면 공부가 제대로 안 돼요. 그렇게 자평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면 적어도 상담을 하고 사주를 보면서 내가 이게 상담할 때 왜 틀렸는지 아는 정도가 되면 이 자평이 읽혀지는데, 일반인들한테 자평을 알기는 굉장히 이것이 어려운 학문입니다. 쉬운 학문이 아니에요. 이게 역학의 기초라 하지만은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을 여러분이 공부할 거를 지금 오늘 이제 1시간 동안에 제가 이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자평이 왜 이것이 그만큼 귀중한 학문인가 라는 걸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평을 본격적으로 수업이 들어갑니다. 여기 적천수가 나와요. 적천수의 천간론을 논함 이렇게 나왔죠. 예, 2장 그 뒤로 보세요. 적천수에서 가장 중요한 이론을 함축시켜 놓은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이 이론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론이고, 요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예, 역학의 기본 이론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천수의 천간론은 요거를 보시면 요 자체는 페이지가 몇 페이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몇 페이지 안 돼 있지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저희가 상세하게 하나하나 갑을병증 무기경시 인계에서 이것이 어떤 것을 만났을 때 좋은가, 예, 요거를 해서 요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가 지금 적천수, 예, 천간론,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음양의 생극을 논하면 요거는 이제 상생상극의 원래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목생화, 화생토, 목극토 이거 배웠죠.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여기서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시오행의 희기론, 예, 4장, 예, 4장을 보세요.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이것이 목화토금수의 쓰임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계절마다 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간목이라도 이것이 봄에 태어났을 때, 여름에 태어났을 때 쓰임새가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는 사시의 오행의 희기론,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상세히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장을 보세요. 오행의 생극제하죠.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 기초 배우시면 다 알 거예요. 그 상생상극에서 예, 사주에서 인성이 너무 많으면, 재성이 많으면, 관성이 많으면, 식상이 많으면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간단하게 넘어갈 거고요. 원령의 인월의 사룡을 논함 있어요. 7장 보세요. 이게 지장간 이론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지장간 이론을 배우긴 했어. 근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다음에 지장간에 있어서 지장간이 천간 지합되는 것도 있고 지장간끼리 합되는 것도 있고,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이하고 하는가를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지장간을 배웠던 분들도 실제는 지장간 활용하는 거 모르는 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장간의 활용 방법이 상세하게 나옵니다. 지장간은 무시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지장간을 무시하고는요 절대 역학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응용,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어떠한 부분, 그 다음에 지장간 활용을 잘하잖아요. 그러면 사주에서 마치 아까 날개 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장간은 이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등록을 하시면 내가 미리 6개월 분에 제가 강의한 내용을 전부 다 USB로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USB를 가지고 책을 놓고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하셔서 여기 나오면 이미 한번 예습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제 강의 들으면 바로 들어오고요. 또 강의 듣고 난 다음에
여기서 강의한 거를 메일로 또 보내드려요. 그럼 여러분은 공부하기 전에 이미 선행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듣고 또 들은 거를 또다시 제가 여기서 이제 그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 자평 강의 같은 경우는 한 번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자면 3번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USB로 듣죠. 여기 와서 듣죠. 메일로 보내주죠. 또 하나는 뭐냐.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학생들의 표정을 딱 보고 학생들 표정에서 뭔가 모르는 듯한 표정이 보이잖아요. 알 때까지 설명을 해요. 그래서 모르더라도 아는 척 해야 수업이 빨리 진행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안 넘어가요. 왜 그러느냐. 여기서부터 지장간이나 모든 이론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뒤에 가서 수업이 쉬워요. 근데 앞에서부터 이거를 명확하게 알면 뒤에 내용이 막 들어오는데 앞에 내용을 설렁설렁 넘어가잖아요. 뒤에가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장간 이론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천간의 합의불합.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천간합은 알아. 근데 이게 어떨 때 합의되고 어떨 때는 합의 안 되고 어떨 때는 합의돼서 오행이 바뀌고 어떤 때는 오행이 안 바뀌고 하는 이론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이론은 그냥 천간 합의돼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합의돼도 합의되지 않는 것도 있고 합의돼서 오행이 변하는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오행이 가짜로 변하는 것도 있어요. 무늬만 오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병화가 있고 신금이 있다. 요게 합의불합은 병화가 합의돼서 이게 합의돼서 수가 돼. 요렇게 이게 기초입니다. 합의돼서 수가 되는 경우 있고 병화하고 신금이 따로따로 노는 경우가 있고 신금이 병화를 묶는 경우가 있고 병화가 신금을 묶는 경우가 있고 또 병신이 합의돼서 수가 되지 않는데 무늬만 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합의돼서 변한다든지 합의돼서 오행이 없어진다든지 이렇게 알게 되면 나중에 이게 실제로 사주 풀잖아요. 아까 얘기처럼 사주에서 굉장히 정밀한 거를 못 봐요.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요 올해 운이 어때요? 뭐 내년 운이 어때요? 여기에 집착하거든요. 근데 올해 운이 어때요? 내년 운이 어때요?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초예요. 올해 운이 좋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나쁘다서 나쁜 게 아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전에 집 산다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선생님 뭐 요번에 이제 마지막 막차래요. 집을 사야 된대요.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운이 안 좋아요. 응. 운이 안 좋을 때 집 사잖아요. 떨어집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게 올해 올라가고 내년 떨어지고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적어도 그러한 장기적인 건 이 사람을 길게 봐야 돼요. 자, 주식을 했어요. 올해 주식했는데 나 이게 주식 떨어졌어요. 그게 올해 떨어지고 내년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사주에서 주식을 벌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벌 사주라면 이 사람이 그것이 떨어지더라도 그냥 묵묵히 가면 돈 버는 거예요. 주식이 떨어졌다고 팔고 또 올라갔다고 사고 이러잖아요. 그럼 그렇게 널뛰기를 하면 이 사람은 주식 못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를 봐야 되냐면 이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 사람인가 못 벌 사람인가지 주식이 떨어졌다 올라졌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그거예요. 이 사람이 교수가 될 사람인가 아닌가가 중요하지. 이 사람이 교수가 될 사람인데 지금 공부 안 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얘가 공부를 안 해. 그런데 얘가 공부할 때 되면 해요. 지금 공부 엄청나게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수 될래 아니야. 결정적인 순간에 공부 안 해요. 공부 잘하는 애가 운 좋다고 공부 잘하다가 올해 운 나쁘다고 얘가 꼴찌 않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거를 기본을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사주틀이 딱 정해져 있으면 가는 길은 좋고 나쁜 길인 거지 그게 올해 운이 좋다고 부자 되고 내년 운이
나쁘다고 이게 그지되지 않아요. 틀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어떤 틀인가. 자, 사주는 굉장히 힘든 사주야. 힘든 사주이지만 이 사주는 사주에서 살려주는 게 있어. 힘들어도 이 사람은 살아나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까지 못 가는 사주야. 그 사람이 운이 좋다고 이만큼 못 올라가요. 근데 제가 있죠. 이거를 여러분이 깨우치는 순간에 역학은 10년이 줄어들어.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공부하느냐? 올해에 뭐 운이 어떻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달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 만약에 여자가 이혼할 사주잖아요? 이혼할 사주라야지 남편운하고 충 때리고 원진 끼고 상간 만날 때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 안 할 사주면은요, 뒤집어져도 이혼 안 해요. 그러니까 사주가 한 해 한 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떨 때 이래요. 사주를 딱 놓고 당신은 평생 그냥 어떤 운이 있어도 당신을 헤쳐나가는 사주면 끝난 거야. 그 뭐야? 나쁠 때 나쁘더라도 좋은 운이 들어오면 해결되는 사주야. 네? 그게 포인트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왜? 손님이 많으면 큰 틀만 얘기해줘도 손님이 미어 터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세한 얘기를 안 해도 돼. 손님이 없어. 그 왔어. 해줄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야? 월운 얘기하고 올해 운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내년에 얘기하고 내후년 얘기하고 몇 년 뒤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사주는요. 큰 그릇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린애 사주를 볼 때 얘는 그냥 내버려둬도 돼요. 이게 이 사주의 가장 큰 포인트예요. 얘는 내버려두면 안 돼요. 얘는 유학을 보내야 돼요.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내버려둬야 되는 애는 걔가 운이 나빠서 힘들어도 걔가 이겨내는 애야. 내버려두면 돼요. 내버려둘 애를 내가 끌고 가겠다고 하면은 운 나쁠 때 애하고 지지볶고 싸우고 막 이래. 그럼 애하고 원수돼. 포인트는 그거야. 얘가 내버려둘 애냐 아니냐. 그래서 큰 그릇을 봐야 돼. 왜냐면 사주팔자가 8글자 가고 해결 안 돼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천지야 사주는 인이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이것이 마치 역학이 100%고 이 사주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체 틀을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천간이 합이 되느냐 합이 안 되느냐 이게 포인트야.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합이 돼서 변한 사주인 것과 합이 돼서 안 변한 것과 각자 생존하는 사주가 사주 그릇이 달라. 그래서 천간의 합이 불합 이거는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잘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거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지의 형충파에 있죠. 예, 그 다음에 쭉 보시면 예, 지지의 형충파에 이런 것도 쭉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는요 예시문이 굉장히 많아요. 예, 여기서 예시문이 엄청나게 많은데 될 수 있으면 예로 든 사주는 거의 다 풀어주려고 애를 씁니다. 예, 안 넘어가고 이 사주에 대해서 거의 다 설명을 하지 시간이 아주 모자라지 않는 한은 시간에 있는 한 이 사주를 다 설명해 드려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지합이 됐을 때 이게 또 지지합도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 지지가 합이 됐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묘술합이 됐다. 그죠? 이게 묘술합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이 무조건 묘술합 되면 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예. 근데 이 경우에도요, 묘술합이 합이 돼서 화로 되려면 천간에 병화나 정화가 떠야지 화의 역할을 해요. 예. 묘술합이 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죠? 네? 묘술합이 화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묘술합이 화가 되려는 조건은 천간이 화가 떠야지만 화가 되지 묘술합 자체가 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지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요, 이게 암합이 엄청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 암합의 이론이 합의 이론과 충의 이론과 이 부분이 전부 다 이거를 활용하는
그래서 천간합, 지지합이 어떻게 변하면 합이 되고 어떨 때는 합이 안 되고 어떨 때는 합에서 변하고 변하지 않느냐, 이것도 여기서 전부 다 설명돼서 이것도 여러분이 상세하게 배웁니다. 여기서 보면 형충파해가 나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형충파해 어떻게 보는 거지? 뭐 좌우충, 뭐 충미충, 뭐 합이 되고 뭐 충이 되고 어떻게 해석하지? 이것도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겠지만은 이것도 자리 배치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평의 거의 대부분의 이론은 배치도예요. 자, 그래서 예, 요거 같은 경우도 제가 하나를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할게요. 111페이지 보세요.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요 사주는 어떻게 본 거냐면 여기 양인이죠. 그죠? 예. 힘이 세요. 그러니까 기초니까 기초에서 그냥 모양만 보세요. 경금이 6월에 태어나니까 힘이 세. 그러니까 이제 화를 가지고 얘를 제극해야 되는데 얘가 힘이 세면은 화를 가지고 녹여서 물건 만들어야 돼. 힘이 세면. 힘이 약한 애는 불 속에 들어서 녹이면 안 돼요. 얘가 불 속에서 녹이는 거, 양인이 불에 들어가서 관성으로서 쓰는 거는 힘이 센 애라 쓰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면 걔가 사나운 개는 얘 굉장히 강하게 다뤄야지만 걔가 길들일 수 있어요. 순한 개를 잡잖아요. 얘는요 무서워서 애가 제대로 역할 못하고 얘 구석배기 가서 얘가 그냥 질질질질 쌓여.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요. 자, 이 사주는 여기서 힘은 있지만 화 있죠? 화 있죠? 화 있죠? 그죠? 자, 여기 신금이 있지만 묘 위에 앉아 있죠. 힘은 세지만 약한 애야. 약한 애를 불을 갖고 제압하면 얘가 깨갱하고 얘가 불로 없어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약한 것 같지만은 강한 것 같지만 강하지 않죠. 예. 얘를 믿을 구석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 사주는 얘가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면 얘밖에 믿을 게 없어. 여기 있는 신금은 묘목위에 앉아있고 화극금을 하니까 힘이 없어요. 믿을 건 얘밖에 없어. 요때에 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글자인데 지지 글자만 바꾸면 어떻게 되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이게 바로 자평을 보는 원리예요. 여기서 용어는 보시면 똑같아요. 정제죠. 그죠? 겁제죠. 정관이죠. 상관이죠. 그죠? 용어는 똑같아요. 왜 제가 용어 갖고 여러분이 사주 보면 나중에 이게 사주 자체가 정말 엉망이 된다고 말을 하느냐? 요 사주는요, 유금이 필요한 애죠. 근데 옆에서 이 오화가 화극금을 하죠. 그래서 화극금을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애가 수국화를 하죠. 화가 화극금을 못해요. 그죠? 자, 여기 있는 목은 여기 건너뛰면 목생화를 하죠. 근데 가운데 유금이 얘를 쳐버리죠. 건너뛰어서 목생화를 못해요. 그러면 이 사주는 뭐냐면 보기에는 내가 필요한 것이 화극금 당하고 충당하고 힘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사주가 가장 필요한 요 유금을 화를 꺼주고 나무가 불태우는 걸 없애주니 요 유금은 힘이 없는 앤데도 나쁜 애가 지네들끼리 전부 다 나쁜 거를 제거해버린 사주. 그래서 황제가 된 사람 사주. 자, 이걸 글씨만 바꿔볼게요. 똑같아요. 똑같은 사주예요. 자, 유금이 되고 그 다음에 사수가 되고 묘목이 되고 오화가 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그런데 유금이 필요하죠. 자, 옆에서 뭐예요? 좌우충 때려요. 이 금은 금생수 빠져요. 목생화를 해요. 자, 여기는 오화가 때리는 거를 없앴고 여기는 오화가 화극금을 하죠. 그리고 얘가 자기 자신이 여기서 금생수로 힘이 빠지죠. 금생수 수생목 하죠.
내가 힘이 빠지는데 화극금을 치니까 여기는 유금이 살아난 애고 얘는 유금의 작용이 별 볼 일 없는 애가 돼요. 그때 여러분이 여기서 나오는 이 자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재산 가질 수 있나, 이런 고저가 나타나는 게 자평이에요. 똑같은 사주인데, 자, 요 사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황제가 됐죠. 자, 요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이렇게 글씨가 똑같은데 배치도에 따라서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평에서 왜 제가 할렐루야 했냐면 글씨 하나 가지고 사주가 달라진 걸 본 거예요. 예전에는 비견이 있으면 어떻고 겁재가 있으면 어떻고 상관이 있으면 어떻고를 공부하다가 아, 이게 글씨에서 상관이 아니라 얘가 배치도, 설계도. 그래서 이게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가 이미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설계도가 딱 짜여서 나온 거야. 그러니 이런 사주를 만약에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사주에서 유금이 어떤 운을 만나더라도 불이 이거를 녹이지 못하는 구조야. 이런 사람이 나쁜 운을 만났대서 망가지지 않아요. 완전히 충이 돼서 깨지지 않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자평은 그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글자가 배치도가 어떻게 되어 있어서 이 사주는 상격이 되고 합격이 되는 이게 바로 중요하고 이거를 갖고 보는 게 격국하고 용신도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평은 이거예요. 그래서 자평을 공부를 안 하면 용어 가지고 하면 똑같은 사주라고 보는 거야. 이 사주를. 이 사주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이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왜? 있잖아. 그죠? 겁재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정관 있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똑같은 사주인 거야. 근데 그게 글씨가 요렇게 다르고 요렇게 다른 것 따라서 완벽하게 달라지는 사주거든요. 그래서 글씨 조화를 보는 게 자평의 가장 기본인데, 여러분이 사주를 처음에 딱 놓고요. 사주를 딱 보면서 그 다음에 요 글씨를 볼 줄 아는 방법이 생기잖아요. 훨씬 사주가 달라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나타나는 바로 지지에서 형충파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먼저 오행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오행으로 상생상극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용어 집어넣으면 돼요. 그 용어 집어넣잖아요. 그 용어 갖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자평이라는 요거를 확실하게 알죠? 그 다음부터는 육친을 해서 활용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신을 논한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예, 자평에서 얘기하는 용신과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용신이 달라요. 예, 자평에서의 용신은 이게 수일용이에요. 수일용.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장사할 사람인가, 이 사람이 무슨 뭐 교육계통인가, 이런 거를 본 것이 용신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 사주의 용신은 뭐예요? 이거는요 가장 필요한 거는 여기서는 상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용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용신하고 격국은 격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아까 어떤 칼을 가지고 있느냐, 그죠?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용신하고 격국이 거의 같이 나와요. 자평에서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용신은 이 자수 가장 필요한 거. 예, 이걸 우리가 용신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다른데 용신을 쓰는 법에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죠. 예, 억부를 보기도 하고 전황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용신 보는 방법을 여기서는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공부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부가, 여기는 공부가 굉장히 어려운 공부가 돼서, 예, 용신을 가리는 것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가 들어가는데, 아까 여기에서 이 공부는 여러분이 혼자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쉽게 볼 수 있느냐,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보는 방법을 해서 이거 설명을 하고, 아까 얘기처럼 지금 사주 나와 있는 이거를 전부 다 해석을 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주 보는 방법에서 늘어나고요, 실력이.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쓰여 있는 내용 중에서도 틀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책만 읽으면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틀린 내용이 있다면 이거는 틀린 이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 사주는 이렇게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옛날에 책을 볼 때 여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될 게, 옛날에는 무조건은요 용신이 관이었어요. 옛날에는 용신이 관이다 보니까 무조건 사주에 용신이 관이 제대로 잘 되어 있잖아요. 관이 이쁘잖아요. 그럼 좋은 사주예요. 이쁘다 라는 말은 힘이 있으면. 그래서 만약에 간목이 관이잖아요. 그럼 이 간목이 관이 이쁜 건 뭐 갑진이 되어 있어. 그럼 간목이 토양에 뿌리 딱 내리고 있죠. 그럼 관이 이쁜 사람이야. 출세하는 사람이야. 예. 왜 그러느냐? 옛날에 할 일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벼슬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관이 좋으면 벼슬아치로 성공하니까 사주가 좋은 거야. 무조건 관을 대입한 거예요. 여자도 옛날에는요 무조건 관용신이었어요. 왜? 남편만 잘 만나면 돼. 그죠? 남편만 잘 만나면 그냥 남편 따라가. 남편이 뭐 예를 들어서 농부면 농부 안 해요. 남편이 벼슬아치잖아? 그러면 뭐예요? 예, 나도 뭐야 안방 마님이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옛날에는 관을 위주로 봤기 때문에 그때 상관은 관을 치죠. 굉장히 나쁘게 봤어요. 또 상관이 관을 치니까 남편을 거역한다는 거지. 그죠? 근데 요즘엔 어때요? 상관이 반드시 관을 치는 것만이 아니라 관을 길들여요. 남편을 길들여서 남편 출세시키는 것도 상관이에요, 요즘 시대는. 그래서 예전하고 지금하고는 사주 보는 방법이 다르다. 예. 그래서 여기 용신이 결국은 옛날에 관으로 봤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옛날에 사주를 보냐면 관이 없는 사람 있죠. 관을 만들어요. 응? 관이 없으면 없는 관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천 롬막격이니 뭐 을묘사격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뭐 복잡한 용어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고, 또 어떤 경우는 충의 이론, 합의 이론 해서, 만약에 올해 같은 경우 이민년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합해서 끌어오는 이론, 또 충을 해서 이거를 날려서 끌어오는 이론 막 갖다 붙였어요. 이런 이론들이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사람 굉장히 헷갈리게 합니다. 합의 이론은 뭐냐? 예? 이게요, 올해가 이민이죠. 그럼 이민이니까 임수하고 임목이 합한다는 거야. 누구하고 합을 해? 정화하고 해수하고 합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민년에는 정화도 운에서 나타나고 해수도 나타나서 얘네들이 마치 이민이지만 정해도 동시에 들어온다고 얘기한 거야. 응? 끌어다 쓴다, 인정해서 쓴다. 그러면 또 하나 의문이 있어요. 자, 올해 운에서 이렇게 끌어다 쓰면 지금 이번 달이 뭐죠? 이번 달이? 응? 예? 그러면 이번 달도 운세가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이번 달은 뭐가 들어오나? 갑진이 들어오겠네. 그죠? 아니 왜 연운만 끌어가 와? 이분도 끌어와야지. 오늘 일찍 뭐예요? 오늘 일찍 뭐야? 만약에 오늘 일진이 예를 들어서 무진이라면, 예? 그럼 뭐예요? 계유를 또 끌어 들어오겠네. 그죠? 이거는 어떻게 해서 왜 끌어왔느냐? 자, 요 사람이 이민인데 이 사람이 화가 이 사람 사주 관성이야. 이 사람 사주의 해수가 관성이야. 예를 들어. 근데 정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 정화를 끌어온다, 걔를 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이론만 있으면 그나마 충의 이론도 있어요. 충의 이론은 뭐냐? 자, 이민이죠. 이미 뭐를 충 때려요? 병화충 때리죠. 그죠? 이미 신을 충 때리죠. 그럼 이건 또 무슨 이론이냐? 아주요, 정말 처음에 역학 공부하면은요, 정말 재미난 이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 진짜 맞나? 그리고 제가 굉장히 유리한 게 뭐였냐면, 저는요, 3개월 만에 공부하고 상담한 사람이에요. 네. 3개월 만에 공부하고 상담했기 때문에 손님이 오잖아. 내가 이렇게 아는 이론을 다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어떨 때는 맞아. 근데 희한하게 처음에 뭔가 이론을 배우자, 뭔가 책에서 보죠. 그러면 꼭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오네. 말하면 맞아. 와, 이런 이론이 있네? 그리고 막 써요. 좀 쓰잖아? 틀려. 참 미안해요. 처음에는 어떤 이론을 알면 그 이론에 대한 사람이 오고 시간이 또 지나잖아. 틀리는 사람이 와. 이게 뭐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이론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실제로 해봐서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이론은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이 너무 많아, 심심해 하면 하세요. 응?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이론 공부한 거니까. 예. 자, 여기 또 이론이 뭐가 있냐면 여기에요. 이미 인병충을 때리죠. 인신충을 때리죠. 이 말은 뭐냐? 자,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주 기운이 이게 가득해서 가불병정 무지견 신계 자축이며 진서오미가 돌고 있는 거야. 기운이니까. 그죠? 낚시질을 하는 거야. 내가 병화가 필요해. 없잖아. 임수 갖고 병화를 땅 때리니까 도는 애가 걔가 돌을 맞은 거야. 그래서 병화가 나타난 거야. 이해가 돼요? 어? 자, 우주 기운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가불병정 무기견신 인계가 돌아가고 있다고. 왜냐면 시간도 있고요. 시간 각각이 가불병정 무기견신 인계 자축이며 진사오미가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병화가 필요해. 사주에 없어. 그런데 얘 병화를 내가 잡아와야 돼. 그러면 여기 돌아가는 애가 돌 갖고 딱 맞추는 거야. 충을 때려서. 임수 가지고 샹 날렸더니 임수가 병화를 충을 땅 때리니까 병화가 나타났다. 이게 뭐예요? 충으로 운세가 또 나타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응? 그러면 밑에는 뭐예요? 인목이죠. 인목도 뭐예요? 내가 신이 필요해. 없어. 그럼 인이 와서 이렇게 지지에 돌아가고 있는 걸 충을 땅 때리면 신금이 나타난다고요. 이거 갖고 이론을 말한 게 뭐냐면 비천농막격이에요. 나와요. 경자일주 이렇게 쭉. 응? 자, 요 사람 관성이 없어요. 응? 관성이 없어. 그러니까 관성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수를 가지고 평 이렇게 평 던졌더니 오화가 탕 충을 맞았잖아. 그러니까 오화가 이렇게 나한테 온다. 그죠? 이거 들으면 지금은 우습죠. 근데 이런 거를 비천농막격이니 저기 을기사욕격이니 막 이렇게 정난착격이니 막 글씨 써 있잖아요. 멋있잖아. 뭔가 좀 공부한 것 같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그 이론이 와 이런 이론이 있어? 그리고 그거를 막 또 공부를 해요. 공부를 막 해갖고 손님이 와. 근데 막 또 봤어. 근데 진짜 그래. 와 이거 진짜 맞는 이론이 기가 막히네. 그러니까 난 막 역학의 도사가 된 것 같아. 틀려요 어느 날. 근데 이런 이론을 왜 만들어 놨느냐. 이런 이론을 만든 대부분이 관성이 없는 사주에 만들었어요. 관성이 없는 사주가 다 이런 식으로 충을 때려서 끌어오고 합으로 끌어오고 없는 거를 만들어 놓고 없는 관성을 억지로 만들다 보니 이론을 억지로 뜯어다 썼는데 요즘 시대는 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론을 무시해도 된다. 혹시라도 제가 이 이론을 안 가르치고 넘어가는데 혹은 다른 데서 또 막 이론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멋있잖아. 유식해 보이잖아. 뭔가 학자처럼 보이죠. 저 이론 쓰나 보다. 쓰지 마세요. 제가 지장간 이론을 얘기할 때도 여기, 중기, 정기 이론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는 며칠 동안, 중기는 며칠 동안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 사주 대운에다 적용해서 대운도 뭐 이런 거요. 만약에 예를 들면은 인대운을 만났어. 예? 그 무토하고 병화하고 간목이죠. 그죠? 그럼 이게 7, 7, 16이죠. 그럼 요거를 또 여기다가 대운에다가 요거를 처음에 무토가 오고 병화고 간목 이렇게 또 대입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도 제가 역학 공부할 때 또 이 이론을 갖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이것도 시험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안 맞아요. 지장간에 있는 거는 왜 이것이 안 맞느냐? 지장간에 있는 거는 지장간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천간에 계두되지 않으면 그 운을 못 써먹어요. 그런데 이거 몰랐을 때는 이론이 그럴싸하잖아. 응? 만약에 이 사람이 35에서 40의 인대운을 만났어. 그럼 인목이 들어왔는데 초기에는 무토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35살, 그러니까 35 초반에는 무토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36살에는 병화가 들어왔고, 37부터 나머지는 간목이 들어왔고, 요렇게 말하는 이론도 있다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세밀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정교해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잘 맞을 것 같지 않아요? 엉터리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처음에 헛공부하는 게 10년이에요. 왜? 이론 가지고, 왜냐면 이론을 보죠. 책을 보죠. 나와 있잖아. 그럼 막 공부해서 막 상담해 보는 거야. 예. 근데 바로바로 틀리면 얼마나 좋아. 망하려면 그래서 바로 망해야 돼. 장사를 했을 때 망해버리려면 바로 장사하자마자 너무 안 돼서 6개월만 안 돼봐. 다 문 닫아. 근데 3개월 안 돼요. 장사가. 문 닫으려고 했더니 손님이 몰려와. 그래서 계속 하면 되겠다. 한 달이면 또 안 돼. 이게요. 모든 인생이 줬다 놨다 줬다 놨다 요래요. 역학도 마찬가지. 처음에 공부하면 참 잘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안 보여. 또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또 잘 보여 안 보여. 이거를 저는 거짓말 안 하고 저는 수백 번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이론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걸 얘기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적어도 쓸데없는 공부는 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런 이론도 또 공부하게 돼서 용신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용신을 좀 논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요. 생극 전에 따라 기륭이 달라짐. 이게 뭐냐? 글자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 네? 글자에 따라서 24.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섬세한 것들을 여기서는 전부 다 설명한 거예요. 성신은 격구가 무관함을 논함. 아까 우리가 용신하고 격구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그죠? 예,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또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외격의 쓰임을 논함. 이건 뭐냐면 외격은 종격이에요. 예, 종격. 근데 이 종격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보통은 종격 공부를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좋은 사주들이 종격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외격은요, 특수격, 종격.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보시게 되면 이제 뭐 배우자 보는 거, 행운 보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쭉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역학 공부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이 여기서 전부 다 나타나는 게 천간과 지지가 글자가 들어와도록 운이 해석이 달라요. 천간으로 목이 들어오는 거 다르고 지지로 목이 들어오는 거 다르고. 그래서 무조건 운이 들어온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천간으로 들어올 때 지지로 들어올 때 전체가 보는 운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전부 다 공부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지지의 희귀신이 만나서 운의 작용. 그러니까 천간으로 운이 들어왔을 때 이것이 운세가 좋아도 똑같은 거라도요. 갑인이면 천간도 목이고 지지도 목이죠. 근데 천간으로 목이 들어왔을 때 운 다르고요. 지지로 목이 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그래야지 사주를 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한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런 이 명리 공부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 그러니까 상생상극의 원리, 이 단순한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논하는 것이 아니고 천간지지가 합충파해된 것도 모든 이론이 어떻게 해서 이것을 보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부터 끝까지 보시잖아요. 버릴 이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요 아주 빡세게 공부를 해요. 네. 그 대신 여러분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리는데 자평의 이론을 가장 쉽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먼저 USB로 예습하게 해드리고 여기 와서 공부하고 공부한 거를 또 메일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아마 몇 년을 공부해야 될 거를 6개월 동안에 여러분만 저를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이거는 자평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립니다.